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 찬 판문점. 수많은 내외신 보도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중엔 보도라고 적힌 완장을 채고 취재 중인 이북 기자들도 있었다. 지난 2월 16일 적색 간첩에 의하여 KNA 여객기와 함께 북한에 강제로 납치되었던 한국인 승객과 미국인 조종사 서덕인 부부를 합친 26명이 납치된 지 만 18일 만인 3월 6일 오후 7시 옥신각신한 회담 끝에 판문점에서 송환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8분 부산을 출발한 KNA 청랑호는 승객과 승무원 34명을 태우고 종착지인 서울 여의도 공항을 향했다. 사라진 청랑호의 행방이 알려진 건 다음 날. 청랑호가 휴전선을 넘어 평양의 순안공항에 착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승객과 탑승원 34명을 실은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국내 정기 여객기 청랑호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도중 괴뢰 간첩의 음모로 강제 납북된 놀라운 사건이 2월 16일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진섭 씨로부터 60여 년 전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에 몇 분님은 도착합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났어요. 젊은 애가 노스고 길더라고요. 부산을 출발한 청랑호가 평택상공을 통과할 무렵 승객을 가장하고 있던 간첩 일당들의 납북 기도가 시도됐다. 전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다가는 그 돼지 총성 맹수용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쏘게 될 것 같으면 비행기가 자폭을 하게 될 거요. 구멍 뚫리니까 전부 다 압력이 된 거 있으니까 될 거고 앞에는 또 내가 보니까 그 칼빙을 가지고 있고 앞에다가 총을 딱 배치하고 한 놈은 망치 가지고 현역군이 둘 탔는데 막 그걸 때리던 그래서 사정없이 머리를 까서 자간 그 피를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난장판이 됐는데 우린 전부 다 손들나 이놈 새끼들아 해서 우린 손 들고 있지. 내가 습기를 어떻게 봤지만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향이 안 돼가 돼 있어요. 다음 날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청랑호의 북한 착륙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남한의 여객기가 자의로 월북했다는 북한의 발표는 거짓이었다. 기내에 타고 있었던 7명 그게 고정 간첩이고 또 그 기내에 타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그 조종했던 중호자가 3명이나 있었고 그게 상당히 치밀하게 개혁이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무렵에 그러니까 58년도죠. 그 무렵에 중국의 주울레 수상이 그 이북을 방문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의겁
월북했다고 대대적으로 그냥 선전을 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주얼레 수상 그 이북에 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전 계획이 치밀했던 거예요. 민간 여객기가 끌려간 곳이 평양의 순환 비행장으로 밝혀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연일 중앙청합광장에선 납북자들을 무사히 보내달라는 시민 권리대회가 열렸다. 국제사회 역시 창랑호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다. 그 당시에 조종사가 미국 사람인데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현역 중령인데 그 사람이 부기장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 뭐야로 독일 사람 내외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 조성도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몇 사람은 보내도 내나 김기환이나 또 유봉순 국회의원이나 몇 사람은 안 보낼 거다. 그게 난 달려하고 있었어요. 보낼 건 아닐 거다. 당시 납북된 창랑호의 승객 중에는 국회의원, 공군 대령, 언론인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험악한 남북관계. 아무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희망이라는 게 어떻게 희망까지 갔어요? 아니 공산성이 반나치기라고 반나 쓰던 놈이 갔는데 아주 촉대했는데 아이고 난 내리다마다 아이고 어떻게 빨리 죽을 수 있나 그 생각부터 했죠. 뭐 현역 대령이나 종국의자 했던 김진섭 씨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크게 반항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걔네들이 신문 오고 올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 밟을 거 없이 여기 이 자리에서 나 죽여라 뭐 그리고 일체의 진술은 내가 거부하겠다. 마침내 송환이 결정됐다. 창랑호 납북 18일 만이었다. 오전 중에 마무리될 줄 알았던 송환 절차가 갑자기 중단됐다. 인수증의 문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이북을 그 시기에는 휴전되고서도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 북한 정권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좌 김아무개를 대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명을 거절하는 바람에 송환 절차가 중단이 됐죠. 그랬다가 정부의 불령도 받고 또 어차피 그 납북된 사람들은 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유엔 측에서도 종용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오후에 조인이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오후 7시 우여곡절 끝에 송환이 재개됐다. 그 판문각이 있고 또 회담하는 막사가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래 이북 측의 그 빨간 버스가 그 송환 인원을 태워가지고서 그 막사 쪽으로 와서 우리 쪽의 차에 갈아탄 거죠. 그래가지고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서울에 왔느냐. 아주 반신반의에 내지 정신이 나간 편이죠. 오랫동안 그 약을 먹었어요. 가라앉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그때가 될 것 같으면 꼭 한 주일 동안은 딱 무슨 병 걸린 것 같이 내내 그랬어요. 한 10년 넘도록 그러더군요. 왜 풀리질 않았어요. 네.